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에 사용하는 모든 코드는 여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구현하기 전에 이전에 다루었던 우리 하이파시스와 우리 코스트 펑션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들어갈 텐데요. 자, 주어진 x 값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이파시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w라는 웨이트의 곱과 wx 그리고 바이어스의 합 이렇게 나타낸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건데요. 이 예측을 한 값이 실제 주어진 y값, 이것은 실제의 true value겠죠. 우리 이것은 예측이고요. 자, 이것이 얼마나 잘 예측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코스트 펑션인데요. 간단하게 그 차이의 제곱을 한 것을 평균 낸 것입니다. 자, 이 코스트 펑션은 w와 b의 펑션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w와 b가 달라질수록 이 코스트 펑션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w와 b를 조정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가장 작은 값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텐스플로우로 구현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텐스플로우의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스텝을 각각 거치면서 구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그래프를 빌드할 것이고요. 이 텐스플로우 이용해서 그래프를 빌드한 다음에 그래프 빌드가 끝나면 우리가 세션을 통해서 세션 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실행을 시키고, 그러니까 실행이 된 다음에는 그 실행 결과가 이 그래프 자체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어떤 값을 돌려주는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하이파시스를 이렇게 주어진 x에 대해서 wx 플러스 b라고 나타낸다고 했는데, 우선 이런 x의 값이 주어지겠죠. x와 y 값이 주어진다. 우리가 학습할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면 x가 1, 2, 3 이렇게 주어지고 y가 1, 2, 3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x가 1일 때 y가 1이 되고 2일 때 2가 되고 3일 때 3이 되는 이런 굉장히 간단한 어떤 하나의 값들을 예측해 보라 라는 것이죠. 너무나 심심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x, y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w와 weight과 bias에 대한 어떤 값들을 정의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텐스플로우에서는 variable이라는 노드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w와 b를 우리가 variable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variable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변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텐스플로우가 사용하는 variable이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텐스플로우가 사용하는 variable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텐스플로우를 실행시키면 텐스플로우가 자체적으로 변경시키는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르게는 이걸 그냥 트레이너블이다. 트레이너블한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텐스플로우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변경을 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리어블을 우리가 만들 때, 텐스플로우 베리어블을 만들 때는 일단 이 텐스플로우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가, 이 베리어블에 라는 것을 정의하고 또 그 값을 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값을 w와 b의 값을 모르니까 보통 랜덤한 값으로 주게 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이 텐스플로우하고 랜덤 노멀 이라는 걸 쓰고 이것의 쉐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값이 하나인 1차원 어레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랭크가 1인. 자, 이렇게 우리가 w와 b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하이파시스를 이 w와 b의 노드 또 wb 텐스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x 트레인 값과 w의 곱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 하이파시스 노드가 되었고요. 이제 그래프를 빌딩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코스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스트 하이파시스에 우리 y에 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했죠. 이것을 그대로 텐스플로우에 있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써주면 되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hypothesis y train 주어진 값이었죠. 하고, 그리고 squar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텐스플로우 square를 하고, 그리고 reduce mean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자, reduce mean이라는 건 조금 이따 볼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텐스플로우 코드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가 코스트로 주었고요.
자, reduce mean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값은 우리가 어떤 텐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평균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딱 평균을 내주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코스트가 주어졌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은 우리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었죠. 자,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텐스플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그냥 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옵티마이저를 정의하고 이 옵티마이저에 미니마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무엇을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라 라고 주면 이것이 우리가 선언했던 베리어블, 텐스플로우 베리어블 W와 B를 조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이제 매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우선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그래프가 구현이 됐으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죠. 실행하려면 우리가 세션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베리어블을 사용했습니다. W와 또 B라는 텐스플로우 베리어블을 사용했죠. 자, 이 베리어블을 사용하기 전에는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텐스플로우의 글로벌 베리어블스 이니셜라이저를 실행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베리어블을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한번 더 볼까요? 우리가 이 미니마이즈 하는 이 작업을 노드를 이름을 트레인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래프상에서 이런 식으로 있는 그래프에 뭐 이름이 되겠죠. 여기가 트레인 이런 노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이것을 미니마이즈,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고 코스트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고 이 하이파시스는 또 뭐가 되고 해서 W와 B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그 과정을 이렇게 세션 런하고 우리 트레인을 우리가 실행을 시킨다. 이 노드를 실행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스텝이 이제 뭐 2000번 정도 스텝을 돌 텐데요. 이때마다 출력하기엔 좀 힘이 드니까 스텝을 한 20번에 한 번씩 보고 출력을 해라. 우리가 원하고 보고 싶은 값을. 그래서 스텝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트를 보고 싶으면 코스트. 그리고 W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W를 그래프에 있는 노드에 값을 실행시킨다라는 말은 그 값을 이밸류에이션에서 가져온다. 그리고 B의 값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와 B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고 우리가 WB 트레이너블한 텐스플로의 베리어블을 선언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이파시스 정의했고 코스트를 정의했고 그리고 트레인 할 때 우리가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코스트 트레인만 우리가 있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 여기 트레인이 있겠죠. 이 노드가. 그럼 여기에 코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코스트. 그리고 코스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파시스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하이파시스도 연결되어 있고 또 하이파시스가 결국은 W와 어떤 B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만 실행을 시킨다라는 의미는 트레인을 실행시킨다는 의미는 이 그래프를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W와 B의 어떤 값들을 조정할 수 있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빌딩한 다음에 트레인을 여기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코스트와 WB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W는 1이 되면 되겠죠. B는 0이 되고 W는 1이 되고 B는 0이 되면 사실은 1이 들어왔을 때 Y가 또 1이 되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학습이 잘 일어나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처음에 있는 게 아마 W 그리고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여기가 코스트가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실행시키면 코스트가 굉장히 크죠. 크고 그 다음에 W가 그냥 랜덤한 값이었습니다. WB가. 자, 그런데 학습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보시면 코스트 값이 굉장히 적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 그리고 W 값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1로 수렴이 되고 그리고 B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작은 값으로 수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옵티마이즈를 실행시키면 트레인이 일어나서 W와 B의 값을 텐스플로가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스플로 베리어블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우리가 X 데이터, 그리고 X 트레인 데이터, Y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플레이스 홀더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값을 주지 않고 그것을 플레이스 홀더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준 다음에 필요할 때 값을 던져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이 플레이스 홀더를 사용해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또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값을 직접 주지 않고 우리가 이 xy 값 대신에 이 xy 값을 노드를 placeholder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자, placeholder라고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트레인을 시킬 때, 이 트레인이라는 것을 실행시킬 때 이 xy 값을 그때 feed 딕트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이 값을 이 feed 딕트를 통해서 넘겨줄 수가 있다. 이 placeholder를 이용해서 이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션을 실행시킬 때도 물론 각각 train, b, w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서 묶어서 한꺼번에 다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st wb train을 실행시키고 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20번째 한 번씩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을 이렇게 저장했죠. cost variable 이 값을 이렇게 value, 또 w value, b value 저장했고, 우리 트레인에 나오는 value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20번에 한 번씩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플레이스홀더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이 값을 따로 넘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멋지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x, y 값을 직접 주는 것 대신에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를 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쉐입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쉐입 이렇게 해서 none이라고 줬는데, 이야기는 우리가 1차원 어레이일 거고, 이 개수는 원하는 대로 none이라는 말은 아무 값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개도 줄 수도 있고 10개, 20개, 100개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쉐입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이파시스나 코스는 똑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학습을 시키게 될 때, 즉 이 트레인이라는 우리 노드를 실행시킬 때 이 값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복잡하게 x가 1일 때 y가 2.1이 되고 2일 때 3.1, 3일 때 4.1, 5일 때 4일 때 5.1, 5일 때 6.1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기를 만족하는 w와 b의 값이 무엇일까요? 대략 이거를 1을 곱하고 플러스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w 우리가 예상할 때는 w가 아마 1이 될 거고 b가 1.1이 되면 이 우리가 하이파시스인 x 곱하기 w 플러스 b 하게 되면 대략 이 관계가 성립되겠죠. 자, 그러면 텐스플로우가 잘 학습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스트 값은 이거 처음에 것이 코스트죠. 값은 거의 수렴을 굉장히 작은 값을 수렴하고요. 이 값이 w 값, 이 값이 b의 값인데 거의 예상했던 것처럼 w는 1에 가깝게 되고 b는 1.1에 가깝게 됩니다. 잘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정말 잘하는지 이 하이파시스에 우리가 feed 딕트라는 값으로 x 값을 넘겨서 잘 예측하는지 볼까요? 5를 넘겨주면 y 값은 얼마일까요? 6.1 정도가 나와야겠죠? 야,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2.5를 주면 3.6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자, 두 개를 넘겨줄 수도 있겠죠? 1.5와 3.5 동시에 대답해봐 하면 2.6 그리고 3.5에 해당되는 4.6 거의 굉장히 유사한 값으로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한 텐스플로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아주 잘 동작하고요. 자, 총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이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우리가 이 하이파시스와 이 코스트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만들어진 멋진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feed dict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학습 X 데이터, Y 데이터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래프를 실행시켰고요. 자, 그 결과로 아마 이 내부적으로는 아마 W와
B가 업데이트 됐겠죠. 자, 업데이트 시키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리턴 밸류, 즉 하이파티시스 같은 것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텐스플로우를 가지고 한번 구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미니마이징 코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